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령입니다. 오늘은 공장 투자 관련된 어떤 마인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실행을 한다 하시면은 공장 투자, 창고 투자 이런 투자를 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셔공스, 셔리 형의 공장 투자 스터디 수강생 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너무나 잘 실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년도 올해 들어서만 13개째 공장 실투자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 창고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 기준,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종류 엄청나게 많죠. 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공장 창고, 지식산업센터 등등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거, 관심사에 따라서 투자하고 공부하고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런 공장 창고, 이 투자를 할 때에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 나만의 확고한 가치평가 기준입니다. 왜냐면 아파트나 이런 거 보잖아요. 101동 405호가 5억이면 101동 505호도 5억이고 101동 904호, 1204호 이렇게 조금 이제 중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뷰가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뭐 2층, 3층, 4층 이런 저층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층이냐, 중층이냐, 로얄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7동 이런 게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단지도 입지 조건이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흔히들 아파트는 시세가 정해져 있다고 하죠. 특히 내가 팔려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볼 때는 그 비슷한 동호수를 찾아가지고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얼마에 나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대략적인 시세를 크게 벗어날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장 창고나 특히 토지 같은 거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이게 희한하게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요렇게 이제 땅이 있다고 쳤을 때 요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제 공장 하나 요렇게 이제 지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공장이 또 하나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 평당 300만 원 꼴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공장이 매물로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바로 붙어있는 옆에 공장이 팔렸던 가격 300만 원 이 가격에 산다라고 하면은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렴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세대로 산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은 상식적인 생각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A라는 공장과 여기 오른쪽에 B라는 공장 이게 서로 붙어있는 공장 창고이긴 한데 우리가 공장 창고 투자를 할 때 정말 많은 케이스 중에 예로 들 수 있는 게 A는 완전한 뭐 평지예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뒤편으로 겉면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딱 서가지고 요렇게 쳐다보면은 공장 건물이 요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이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B입니다. B를 옆에서 봤다라고 치고 요렇게 봤더니 여기까지는 평평해요. 근데 여기 뒤편에 보니까 여기가 이만큼이 이제 경사지입니다. 요만큼은 또 이제 옹벽 공사를 쫙 해놓은 거고 그러면 여기는 뒤편에 쓰지도 못하는 경사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내가 돈을 주고 사는 면적은 요 끝에서부터 여기 앞에까지 이 전체 면적을 다 사는 거잖아요. 근데 A는 이런 게 없었어. 근데 B는 이런 식으로 뒤에 경사지가 섞여 들어가 있는 물건이었다. 그러면은 얘도 300 주고 사고 얘도 300 주고 사고 이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말인즉슨 이만큼 쓰지도 못하는 땅을 돈을 주고 산 격이기 때문에 똑같이 A랑 B를 평당 300 얘도 300 같은 표면적인 금액을 주고 샀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면적까지 내가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잘 못 샀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장 창고나 이런 토지 물건을 볼 때는 이러한 조건들 세부적인 어떤 모습들이 물건마다 너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는 가격이
물건들이 서로 동호수 비슷하면은 비슷하죠. 하지만 공장 창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토지, 땅 투자할 때는 이게 정말 달라요. 요렇게 땅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얘가 평당 150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그럼 여기 옆에 있는 땅,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땅, 요렇게 했을 때 얘가 만약에 170만 원에 나왔어요. 평당. 이런 게 상당히 아리송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셔리 형님, 이게 150에 팔렸으면 얘도 비슷해야지. 얘가 170에 지금 나와가지고 있으면 비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만 우리가 봤기 때문인 거고, 이 두 개의 토지가 갖고 있는 용도 지역이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각종 공법상의 행위 제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이런 게 필지마다 땅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옆 땅이 150만 원에 거래가 됐었다라고 해서 이 옆 땅이 170에 나온 게 비싸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 이런 식으로 갈려가지고 이쪽 편은 생산 관리고 이쪽 편은 계획 관리다 이러면은 150이랑 170 20만 원 차이면은 생산 관리 토지가 150일 때 계획 관리가 170이다? 그러면 이게 비싼 게 아니죠. 물론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그 위치마다 입지마다 구체적인 가격 평가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히 토지 투자를 우리가 할 때는 그 필지, 그 토지 물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 창고나 이런 토지 투자 할 때는 정확한 가치 판단 기준, 그것도 어떤 기준? 나만의 확고한 가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투자를 잘 할 수가 있고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글을 쭉 내려보면은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 이 말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제 수업을 수강하신 수강생 분들께는 귀에 그냥 피가 나도록 이 얘기를 수업 중에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두 번째, 급매물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나온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7월 30일이니까 이날 이제 제가 친한 부동산 사장님한테 급매물을 하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살펴보는데, 야, 이거는 1년에 몇 개 안 나오는 급매물 같다,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면 스펙이나 여러 가지 물건의 조건들, 입지, 위치, 토지의 모양, 진입하는 도로의 여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물건이 매도인의 사정이 아니라면 절대 이 가격으로 싸게 나올 수가 없는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수강생 단톡방에 이 물건을 토스를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모자이크를 조금 해놓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그냥 스펙이 담긴 정보예요.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 가면은 물건 정보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고, 제가 이제 길게 얘기도 안 합니다. 정남면 어디에 나온 준신축 소형 공장인데 얼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봐라. 근데 제가 제 수강생 분들한테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메시지 있죠. 나만의 확고한 가치 판단 기준,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물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준, 이 셔리 형이라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물건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제 수강생 분들한테도 이 물건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한번 살펴보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해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건을 딱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아니면 괜찮기는 한데 난 더 좋은 물건을 기다리겠다, 이거는 이제 이 물건을 판단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요 정도까지만 던져줍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오후 한 2시 반 정도 됐었어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가계약을 하러 도착을 했다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때 시간이 이제 3시 25분, 그러니까 뭐 1시간 정도 이제 지난 거죠. 그래서 이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보신 뒤에 1시간 있다가 현장에 딱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사이에 저한테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물건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 물건을 갖고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 그분이랑도 긴밀하게 통화를 하면서 1시간 만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제 강의에서 공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 그거를 딱딱딱딱 이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가치
가치 판단 기준 여기에도 부합이 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사실상 이 급매물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 내용이 뭐였죠? 급매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1년에 최소 몇 건 이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공장, 창고, 토지 이쪽 시장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건의 하자도 없어. 입지나 위치, 뭐 개발행위 제한도 없고 아니면 지어진 공장, 창고인데 그다지 단점도 뚜렷하게 안 보이는 괜찮은 물건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단 말이에요. 이런 급매물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면 우리 세상이 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매도자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 급박한 사정, 여러 가지 그 매도인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물건의 하자는 없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물건이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강생 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왜냐면 결국에는 물건의 가치를 바로 알아보는 그 능력, 그 다음에 번개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 그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이 종합적인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 급매물을 본인의 공장 창고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 이 기준과 버무려가지고 투자를 빠르게 결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진짜 이때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입지, 이 위치 이렇게 공장 창고가 밀집되어 있고 매매 수요, 임대 수요 절대 빠지지 않는 이런 핵심 지역에서 이런 급매물 형태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준신축의 60평짜리 소형 2종 근생 제조업소 가장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물건을 절대 저스트 5억, 뭐 5억 1,000만 원, 5억 2천만 원, 5억 1,150만 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스트로 5억에 이런 거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 매매로. 급매물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 느낌이 뭐냐면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딱 타고 한 3년 정도 과거로 돌아가서 이 위치에서 이러한 스펙의 공장 창고를 5억을 주고 딱 도장을 찍고 샀어. 그 다음에 다시 타임머신 타가지고 2024년 7월 말 8월 초 이때로 복귀를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정확한 이번 급매물 잡은 거에 대한 감정이에요.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 급매는 어느 순간에 나올지를 모르지만 무조건 급매는 나온다. 이거를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평소에 공장창고 시장에 대해서 임장량을 항상 유지를 조금 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약간 그 느낌이 활용점정의 느낌입니다. 이 활용점정이라는 말 뜻이 딱 그거잖아요. 용을 멋지게 딱 그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눈동자를 딱 찍어가지고 그 용을 완성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 나만의 확고한 공장 창고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 두 번째 메시지 급매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제 갖춰놓고 공부하고 임장하고 다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공장 창고 시장 모니터링을 우리가 조금 게을리하거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용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계속 못 찍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장 창고 투자에서 활용점정으로 딱 용 눈 아래 눈동자 찍는 게 뭐예요? 실 투자하는 거. 제 강의 듣고 나서 가치평가 기준 갖췄죠. 그 다음에 급매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무조건 나온다라는 믿음으로 급매가 나오면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무슨 매물이 하나 나왔다고 보내줬어. 근데 이걸 딱 봤는데 야 이게 급매가 맞나? 이 지역, 이 위치, 이 입지, 이 스펙으로 이 가격이면은 저렴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맞는 건가? 요즘에 뭐 금리도 높고 경제 상황 안 좋고 제조업들 어렵다고 난리고 그럼 이거 공장 이거 샀다가 임대 맞추기도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막 고민을 거듭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에는 이 붓으로 용의 눈 아래 눈동자를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못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못 찍는다? 평소에 임장량이 많지가 않으면서 정확한 지금 시점에서의 그 시장 상황, 공장 창고 시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인지 이거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장 창고 실투자, 그 눈동자 찍는 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뭐 공장 창고 투자 영역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디 가서 뭐 상가 투자한다고 상가 강의 열심히 듣고, 아파트 투자한다고 아파트 관련된 강의 열심히 듣고, 교재 막 밑줄 치고 막 필기노트 하나 적어가지고 막 기록하고, 그거 막 무슨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도 맨날 그거 읽어보면서 막 복습하고 뭐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급매물이 소진이 되고 있는지, 매물이 적체가 돼가지고 쌓여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 이런 애들은 나오자마자 진짜 없어져가지고 이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런 똘똘한 한 채마저도 지금 소진되는 속도가 느린 건지, 이런 평소에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그 느낌이 있어야 투자 여부를 빠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블로그 제목에도 지금 적어놨지만, 제 수강생 분들께서 올해에만 지금 13개째 공장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13개째 샀다고 해서 13분이 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공장 투자를 1개만 하신 게 아니라 2개를 사신 분도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한 채, 두 채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봤을 때 실투자를 결정을 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는 3가지 메시지 있죠. 첫 번째, 정확히 공장 창고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두 번째는 급매물, 좋은 매물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무조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공장 창고가 돌아가는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다. 이 3가지를 다 갖추고 계신 수강생 분들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눈이 상당히 높아지셨습니다. 근데 이게 눈이 단순히 높아진 것 뿐만이 아니라 좋은 물건, 투자자로서 그리고 실사용자로서 매입해도 보유해도 나중에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을 가려내는 눈, 이거를 갖게 되신 분들이에요. 자, 이제 공장 창고를 잘하는 투자 비결이 다 나왔습니다. 이분도 얼마 전에 투자한 물건을 임대 세팅까지 완료를 하셨는데, 이분은 제 수업을 듣고 공장 창고를 벌써 2개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준공 예정인 물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잔금도 아직 안 치룬 상태인데 건물 준공만 나온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을 이분이 이제 갖고 오시게 되면은 공실 없이 바로 잔금 치르자마자 공장에서 월세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이분께서 투자하신 공장 창고의 위치, 입지, 조건, 형태, 스펙 이런 것들이 실사용자 입장에서 임대로 들어가기에 선호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선임대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들, 이런 물건을 볼 줄 아는 기준, 눈 이런 거를 한 번만 배워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철이 형님 덕분에 공장 투자의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요긴하게 쓰니까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물건을 보는 기준, 물건을 보는 눈,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비싼 건지 싼 건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만 잘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수강생 분께서는 지금 2개째 공장 사셨고, 이제는 저한테 지금 뭘 물어보고 계시냐면은 3번째 매입할 물건들 있죠. 본인이 임장하고 투자 후보에 올려놨던 물건들을 그때그때 이제 저한테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3번째 살 공장을 엄청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수강생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을 2채를 투자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투자하셨던 물건은 임대를 주고 계시고, 두 번째 투자하신 공장 물건은 실사용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매물을 실사용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 건데 정말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1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산세교 3지구 도시개발 계획 이게 지정이 되면서 그 주변의 토지들이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지만 공장 창고를 필요로 하는 실사용자 분들께서는 여전히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
지역은 집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갈 지역이니까 그러면 투자 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게 물밀듯이 이제 들어올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허가 구역으로 어떻게 보면 묶어 놓는 거죠. 근데 이 말인 즉슨 나중에 오산 세교 3지구 아파트들 생기고 상가 생기고 공원 생기고 이 사람 사는 도시 지역 이게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공장 창고다? 그러면 토지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겠죠. 그러면 우리 공장 창고의 값은 토지값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이런 공장을 또 매도를 할 때는 내가 샀을 때보다 상당한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강생 분께서도 정말 잘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도 공장 이거 실투자 하셨을 때 그날 오후에 이제 일하는 시간에 전달 받으신 다음에 그날 바로 퇴근하자마자 거의 해 떨어지기 전에 달려왔습니다. 화성으로. 그렇게 해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현장도 가보고 이것저것 점검할 거 점검하고 저랑도 실시간으로 물건 얘기 나누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물건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결정 이거를 정말 빠르게 하시고 그날 저녁 뭐 한 8시였나 9시였나 가계약금까지 다 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물을 내 걸로 확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때 연락이 오셔가지고 매매가의 80% 대출을 받으시고 금리도 생각보다 저렴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강생 분께서도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장 물건을 딱 잡은 다음에 이거를 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아직 치르기가 전인데 평당 3만원으로 임대차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공장 잔금 치르고 이날 대출 실행하면서 이자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평당 3만원으로 임대가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료 받아서 이자 내면서 편안하게 공장 창고를 보유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 3가지 있었죠. 이것만 잘 하셔도 좋은 물건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어디 가서 물건 잘못 사거나 M1 투자 이런 거 해가지고 소갈이하고 이런 거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도 써놨지만 진짜 제가 봤던 매물 중에 지금 2년 반째 매매가 안 되는 물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가 6개월 이상 가고 있는 공실 물건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같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물건을 매수했다 하면은 정말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제 수강생 분들한테는 진짜 그런 물건은 뭐 뒤도 돌아볼 그게 아니야. 그냥 앞만 보고 도망쳐야 됩니다. 이런 매물들은.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임장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주변에 공장 창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 열정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도 더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7월 말에 원데이 클래스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이때 수업에서도 공장 창고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기준, 그 다음에 어떤 마인드, 그리고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정말 전수를 많이 해드렸었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아마 뭐 2주 전에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때는 몇 분 신청은 안 하실 것 같아요. 해서 소수 정예 느낌으로 한번 클래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제 강의 홍보를 한번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첫 번째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 기준, 두 번째 금매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장을 살펴봐야 된다. 세 번째 평소에 임장량이 쌓여 있어야 되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돌아가는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빠르게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원칙만 잘 실행하고 실천해 주신다고 하면은 성공적인 공장 투자를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